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모두 파워포인트 실행해 주시고요. 자, 파워포인트 실행해 주십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행하고요. 제가 그 안에 채팅이 뭐가 많이 있네요. 채팅 한번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출석해 주셨고, 그 다음에, 테이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리고, 자, 네,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다른 거는 이제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 프레젠테이션 들어갑니다. 새 프레젠테이션.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 도형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슬라이드를 먼저 연습하기 위해서 빈 슬라이드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우클릭해서, 자, 레이아웃. 자, 빈 화면 선택하겠습니다. 자, 빈 화면 선택을 하고요. 자, 빈 화면을 선택합니다. 자, 빈 화면 선택되시면, 자, 먼저 삽입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삽입 메뉴 클릭. 그러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라고 있죠.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확대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서 잠깐 확대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선택을 합니다. 도형. 자, 도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도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 도형을 가지고 하나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 도형이나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에서 이 동그라미 도형 하나 있죠. 타원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기본 도형에서 타원을 선택을 합니다. 자, 타원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 슬라이드 화면에 편집 화면에 오면 마우스의 모양이 더하기 화살표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그릴 수가 있다는 의미죠. 자,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도형이 하나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이 그려졌죠? 자, 도형이 그려지시면 자, 이번에는 빈 곳에서 클릭을 하면 얘가 도형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우스로 도형을 클릭을 하면 조절점이 생기죠. 이 조절점이 생긴다는 것은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그럼 마우스를 자, 여기 조절점, 세로 조절점의 가운데 점에다 놓고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가로의 폭이 넓어지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자, 폭이 어때요? 좀 좁아져요. 그래서 이게 타원을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또 위에 있는 지금 가로의 조절점 또는 밑에 있는 가로의 조절점은 얘가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점에다 갖다 놓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해 보십니다. 이렇게. 자,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자,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있는 조절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자, 얘는 가로, 세로를 같이 크기를 크게, 작게 축소 확대가 가능한 거죠. 자, 왼쪽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일단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 도형을 이동을 할 때는 마우스를 도형의 안에다가 갖다 놓으면 마우스의 모양이, 포인터의 모양이 더하기 화살표가 생겨서 같이 다녀요. 그렇죠? 이렇게. 그때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끌어주면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동글리는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얘는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라서 회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놓으면 알겠죠. 타원으로 만들어 놓고 회전을 하면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빈 곳에서 클릭. 자, 그러면 클릭해서 조절점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 회전을 한다. 이동을 한다. 이건 다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선택을 했을 때 항상 상단에 메뉴가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이런 메뉴가 생겨요. 자, 빈 곳에서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하려면 클릭을 일단 해야지만 위에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 모음이 나오면서 지금 이 하단에 도형에 대한 메뉴들이 부메뉴가 나타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도형을 선택을 했는데 옆에 보니까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얘는 도형이니까 이쪽 도형 스타일 이 메뉴에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형 스타일 있는 곳에서 이 메뉴를 바꿀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도형 스타일이 없는데요. 아, 이 도형 스타일이 없나요, 선생님? 이런 게요? 네, 서식에 활성화는 돼 있는데 네. 없어요. 서식을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안 나오나요, 선생님? 일러스트레이션, 추가 기능, 링크, 메모, 텍스트, 기호, 미디어. 그게 단데요.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뜨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건 떴는데 네. 지금 뭐 도형 스타일이라고 부메뉴가 안 뜬다고, 그게 없다고요. 이 그리기 도구라는 메뉴 서식이라는 건 있는데 이 네, 밑에 리본 메뉴가 안 보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네. 선생님 버전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지금 사용하는 그거 파워포인트 버전이요?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뭐 네버 뭐라 그랬더라? 아, 2000 2010인가요? 2010 버전인가요? 아니면 네오 버전인가요? 네오 버전 맞아, 네오 버전이요. 네오 버전이면 나올 텐데요, 선생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얘를 선택을 했죠? 선택하면 이 서식이 활성화가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거. 서식 이렇게 누르면은 이거 나오지 않나요, 선생님? 가나다 이게 없어요. 아, 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형 화면이 스타일, 혹시, 도형 스타일. 선생님, 화면이 혹시 네. 작게 되어 있으신가요? 화면에요, 선생님? 최대화 시켰는데. 아, 최대화 시켰는데 이 도형 스타일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혹시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이런 메뉴를 있나요, 선생님?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아니요,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으세요? 아, 네, 없으시면 그냥 마우스 우클릭 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도형 서식이라고 보이시죠? 자, 도형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네, 도형 서식 있어요. 예, 네. 그럼 도형 서식을 클릭해 주세요. 자, 도형 서식을 클릭을 하시면요. 도형 서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도형 서식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나요? 선생님 혹시 오른쪽에? 네, 네, 네.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깡통 메뉴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채우기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선생님. 지우고. 자, 채우기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채우기가 이 메뉴예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선 있죠. 윤곽선이라고 나오는 이 메뉴가 지금 여기 밑에 선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 메뉴라고. 그런데 네오 버전에서도 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자, 지금 안 나오시니까 어쨌든 도형 서식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거나 이 위에서 한 거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눌러서 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원하는 대로 얘를 그냥 적용을 한 거예요. 선이에요? 근데 아니, 뭐 어떤 채우기? 네, 채우기로 일단 근데 지금 이건 스타일은 선생님은 없다고 하시니까 네. 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자, 이거 도형 채우기부터 들어갑니다. 채우기는 도형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메뉴가 자, 이 도형 서식에서도 있는 메뉴가 이쪽에 도형 채우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만약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위에서 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도형 서식 나오면 이쪽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채우기를 색깔을 원하는 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여기서는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배경에서 색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단색 채우기로 요 깡통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원하는 색이 채워지죠. 여기서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메뉴가 있으면 여기 채우기에서 이 메뉴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나 또는 도형서식에서 단색을 이렇게 채우기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색깔을 채울 때는 채우기에서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 자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그라데이션. 자 그라데이션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가 보면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가 보면 여기 결국 여기 도형 서식이 나타나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도형 서식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해서 자 이거 지난번에 배운 거죠? 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자, 색깔을 선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방사형, 선형 선택한다든가 방향을 선택한다든가 이거 배운 거니까 그냥 일단 제가 대충 합니다.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의 색깔을 내가 선택한다든가 여기 색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중지점을 선택하고 페인트 통해서 또 원하는 색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선택을 하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위에서 선택한 거나 밑에서 선택한 거나 동일한 거죠. 자, 빈 곳에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도형에 대해서 색상을 정할 때는 자, 클릭하고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채우기에서 변경한다. 보시면 돼요. 채우기에서. 자, 색깔을 치우든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하든 질감으로 하든 그죠? 자, 이렇게 요 위에서 채우는 거다.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선을 꾸밀 때는 도형 윤곽선, 요 도형 윤곽선을 선택을 하는 거죠. 저도 윤곽선을 없음하면 여기 선에 윤곽선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윤곽선을 또 선생님들께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도형 윤곽선은 선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선이 바뀌었죠? 바뀌고 두께를 결정해야지. 그러면 두께로 가서 두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해보세요, 선생님. 자, 윤곽선은 도형을 선택한 거에 선을 결정하는 메뉴이다. 보시면 돼요. 자, 대쉬에 가면 선의 모양도 결정할 수 있어요. 점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점선으로 되잖아요. 그죠? 자, 채우기를 이걸 그림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안에. 그러면 이 채우기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채우기. 그죠? 색을 채운다든가 그림을 채운다든가 여기 그림 나오죠, 선생님. 그림 이걸 눌렀어요. 그림을 눌렀을 때 저처럼 바로 이렇게 온라인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 써주면 되는데 이거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자, 마우스 우클릭 눌렀을 때 그림 서식으로 갔을 때 여기서 또는 여기 지금 채우기 있잖아요. 그림, 도용 서식이요. 도용 서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자, 얘를 선택을 했을 때 도형 서식이나 그림 서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요 채우기, 깡통이 색깔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 선택하고 여기서 그림이 뭐를 버전이 낮은 거를 뭘 하나 또 선택했었어요. 그죠? 파일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걸 선택을 하면 온라인 그림도 나온다 그랬죠. 그때 선택해서 여기서 그림을 만약에 제가 이거 지난번 배경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다 꽃을 썼어요. 꽃 하고 엔터 하면 꽃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꽃을 찾으면 제가 이 꽃을 이렇게 삽입을 하면 자, 여기에 꽃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형에다가 색깔을 단색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했을 때 그리기 도구에서 요 채우기에서 요 안을 색깔을 채운다든가 다른 그림을 채운다든가 뭐 이렇게 질감을 채운다든가 하는 거고 얘는 도형 윤곽은 선색을 결정한다든가 두께를 결정한다든가 선 모양을 결정한다든가 할 때 여기 도형 윤곽선에서 하는 거고요. 도형 효과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림자로 가볼까요? 자, 그림자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랬더니 도형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입체감이 좀 있죠, 그죠? 자, 선택하고 다시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도형 효과로 가서 그림자로 가서 또 딴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안쪽 그림자 아무거나 하면 이 안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입체감이 있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로 가서 이번에는 원근감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밑에 그림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효과예요. 자, 나 이 그림자를 다 빼고 싶어. 그러면 도형 효과에서 자, 밑에 그림자에서 여기 맨 위에 그림자 없음 예를 해주면 돼요. 자, 만약에 이 메뉴가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예를 했을 때 여기 들어가면 자, 오른쪽에서 얘가 효과예요.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거. 얘가 효과예요. 자, 지금 이거 보이시죠? 그림 서식 여기 도형 옵션에 보면 얘가 효과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그림자가 아니고요. 그림자가 아니고. 네. 여기에서 여기 이 메뉴에서 이게 네. 효과 메뉴죠. 다. 그림자 선택하시면 나오죠. 자, 그림자에서 여기서 원하는 그림자들을 선택하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자, 위에서 도형 효과에서 반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사를 선택했더니 여기 반사를 선택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반사가. 자, 반사. 이렇게 2분의 1 반사 뭐 이런 게 있죠. 자, 반사를 하면 이 그림이 밑으로 반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림 서식의 오른쪽 이 메뉴에서도 여기 반사가 있죠. 이 반사에서 선생님께서 미리 설정이라는 이 네모를 선택을 하면 여기 반사가 똑같이 있어요. 난 이걸로 선택할래.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 반사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반사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형 효과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자, 반사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반사에서 맨 위에 여기 반사 없음을 누르면 얘 반사가 없어져요. 얘도 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네온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온. 자, 이런 모양을 넣고 싶다. 자, 도형에다가 이렇게 이게 네온 효과예요. 자, 이렇게 넣고 싶다는 거죠. 다시 자, 선택하고 도형을 효과해서 다시 한번 네온에서 자, 노란색을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좀 약간 번짐 효과가 좀 적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기 선택만 해주시면 이렇게 도형에 입체감 있게 예쁘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효과 딴 것도 볼까요? 자, 도형 효과에서 반사에서 반사 없음을 해볼게요. 반사 없음. 물론 선택을 여러 개를 선택하면 여러 개가 여기에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네온으로 가볼까요? 네온 했으니까 부드러운 가장자리 해볼까요?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한 10포인트 한번 해보세요. 10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에 얘 도형효과 여기 네온이 들어가 있나요? 네온 없음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저 네온 없음이 아까 여기서 네온에서 네온이 얘가 설정되어 있어서 가장자리가 노란색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네온 없음을 하면 네온 스타일이 빠지겠죠. 그죠? 효과가. 네, 이렇게. 다음에 또 딴 것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확인해 봤으니까 입체 효과. 자, 입체 효과 하나씩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입체 효과를 했더니 정말 좀 입체감이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다른 입체 효과. 다른 입체감 눌러봅니다. 자, 이런 효과도 있고. 자, 입체 효과. 자, 이런 효과도 있고. 자, 입체감이 많이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입체 효과예요. 얘가. 자, 또 도형 효과. 그 다음에 3차원 가볼까요, 선생님? 3차원. 자, 얘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돌리면은 변형하는 거 보이시죠? 자, 원근과 뭐 이런 거. 자, 원하는 대로 밑에 이렇게. 자, 그래서 효과는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다 배웠어요. 자, 위에 있는 제가 도형을 클릭했을 때 도형 채우기에서는 이 안을 채우거나 그림으로 채우거나 단색으로 채우거나 두 가지 색 이상 그라데이션을 채우거나 질감으로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선 모양은 이 도형 윤곽선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효과는 도형 효과에서 할 수 있다.
이제 다 배우셨어요. 자, 그럼 선생님들과 저와 같이 일단 문서를 한번 꾸며보려고 그래요. 자, 이게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는 클릭하고 딜리트 누릅니다. 딜리트 눌렀어요. 자, 얘도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한번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 우클릭 해볼까요? 1번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우클릭, 레이아웃을 변경합니다. 자,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 들어가서 제목만 슬라이드로 해볼까요? 제목만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친환경 운전을 위한 약속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운전을 위한 약속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꾸며 보십니다. 자, 저는 경계선을 클릭을 하고 글꼴과 글자 크기와 글자 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꼴은 내 마음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글꼴로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자, 저는 밑으로 쭉 내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한글 글자형들이 있어요. 자, 아무렇게나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HY 산 B라는 글꼴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44인데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조절하고요. 자, 다음에는 글자 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친환경 운전만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 이게 잘 안 될 때는 블록이 잘 안 될 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블록을 정하셔도 돼요. 아이고, 근데 얘가 을자까지 잡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럴 때는 운전을 다음에 한 칸을 띄워놓고 블록을 잡고 나중에 다시 얘를 붙여도 돼요. 자, 블록을 잡고 얘만 글꼴의 색상에서 글자 색상을 녹색으로 해볼까요? 자, 녹색으로 이렇게. 그럼 친환경 운전까지 되죠. 그 다음에 커서를 여기다 놓고 뒷글자를 지우는 키 딜리트 키로 을자를 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을 위한 약속 얘도 만약에 글자를 바꾼다면 이게 블록이 잘 안 잡혀요. 단어별로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얘를 이렇게 띄우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띄우고 하시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색상을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원하는 색깔로. 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색깔로. 저는 이 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딜리트로 띄워서 이렇게 붙이면 되죠? 선생님, 네, 어떻게 이게 제가 클릭을 하다가 네. 글꼴 변경하고 했는데 그 친환경 운전을 위한 약속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밑에 내려놓고 그 위에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글은 네. 그 그건 변경된 상관없어요, 선생님. 근데 그것도 이 친환경 운전을 위한 약속이 글씨는 작은데 네. 44포인트래요. 근데 그 글씨가 작아졌는데. 아, 44포인트인데 작아졌다는 말씀이세요,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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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글상자 자체를 선택하시고 네, 글상자요. 여기 네. 경계선에다 놓으시고 다시 44 하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44 하고 엔터. 엔터는 밖에다가 그냥 그냥 넣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44 치시고 그냥 키보드에서 엔터 이렇게요. 네, 이상하다. 바깥에다 또 클릭하면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고 나오네요. 선생님, 제가 한번 찍어서 네. 보내드릴게요. 아, 네, 한번 찍어줘 보세요. 네. 제목을 추가하려면 이 부분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지금 요거 말씀이실까요? 일단 한번 카톡을 줘보세요. 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파워포인트 들어와서 네, 레이아웃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아웃 들어가실 때요. 네. 자, 레이아웃을 들어갈 때는 슬라이드에서
여기 왼쪽에 이걸 슬라이드라 그래요, 선생님.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레이아웃 들어가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마우스 아, 클릭. 마우스를 그냥 오른쪽에다만 놓으면 레이아웃이 나와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레이아웃 여기 보이시죠, 선생님? 안 나오는데. 그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없나요, 선생님? 예, 이게 저는 이거 파워포인트를 눌렀더니 네. 왼쪽에가 완전히 그 밤 색깔처럼 나오네. 그 붉은 벽돌 색깔. 오른쪽을 눌렀더니 이런 메뉴가 안 나온다고요, 선생님? 그 왼쪽 판에요. 네. 예, 그게 얘가 안 저는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게요? 그게 없어요. 아, 이게 없으시다는 거인가요? 네. 그럼 선생님 보기 메뉴 한번 눌러보세요. 보기. 아, 이거 닫고요? 아,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예, 보기 한번 메뉴 눌러보세요. 보기. 보기가 안 보이는데요, 이거? 이 메뉴가 없나요, 선생님 위에? 메뉴? 이렇게? 숫자로? 네, 그냥 폼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폼이요? 선생님 혹시 그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네. 뭐 한셀이나 뭐 이런 다른 건가요? 혹시? 파워포인트가 맞나요, 선생님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가 맞아요. 근데 제가 열으니까 새 프레젠테이션. 요게 있는데요. 거기서 새 프레젠테이션에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선생님. 그거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선생님께서 그 전 단계이시군요. 네, 새 프레젠테이션으로 아,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아, 지금 제목을 이런 화면 나오죠, 네네, 선생님?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요. 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레이아웃이라고 보이죠? 네. 네, 거기서 제목만을 선택을 하세요. 제목만. 제목이요? 네, 지금 제가 화면 한번 보세요, 선생님. 레이아웃에 이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레이아웃만 그냥 클릭하면 되죠? 네, 그렇죠. 아, 그럼 제목만 나오네요. 요거. 네, 얘를 클릭. 네, 네. 했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 여기 글상자가 여기 클릭을 하는 데 있어요. 입력하는 네. 곳이요. 거기다가 얘를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해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보내주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4로 크기가 돼 있는데 네. 크기는 작은 상태로 있고 또 바깥 그 제목 서식 거기에다가 말고 제목에다 말고 빈 공간에다가 클릭하면은 위에 보내드린 것처럼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고 그 같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일단 보내주신 게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선생님께서는 글상자에다가 이걸 쓰셨네요. 제목 추가하려면 여기에다가 그냥 클릭하고 쓰시면 되는데 밑에 글상자에다가 또 글자를 쓰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 잠깐만요. 선생님은 저장할 때 바탕화면에 띄우려고 하는데 바탕화면이라는 저장 폴더가 안 나온다고 또 말씀하셨네요. 자, 저장하시는 거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얘는 선생님 네. 지금 이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딜리트를 지우세요. 그럼. 잠깐 이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클릭하면 딜리트. 없어지는데? 예. 클릭을 클릭해서 지워보세요. 딜리트로. 아니 클릭을 어디 제목 경계선에다가 하셔야죠, 선생님. 경계선에다. 경계선에다가 이게 제목 지금 없어졌어요. 얘가 있잖아요, 선생님. 네. 예, 요 경계선에다가 클릭해서 딜리트를 지우시라고요. 네네네, 없어졌어요. 되셨죠? 그러면 글씨만 지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기 친환경 약속을 위한 글자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를 또 경계선에다가 클릭을 하고 홈에서 이제 글자 크기를 조절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지금 됐어요. 네, 선생님은 글상자가 2개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자, 네. 자,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아까 저장하시는 거 파일 우리 한번 같이 저장부터 해볼까요? 자, 파일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할 때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선생님. 요거 찾아보기 클릭. 그러면 이때 컴퓨터가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파일 관리자를 활성화시켜요. 이렇게. 그때 왼쪽에서 바탕화면에다 저장하겠다. 그러면 여기 스크롤 바 있어요. 저 가운데 제 스크롤 바를 올리죠. 이 가운데를 쭉 끝까지 올리면 여기 바탕화면 있습니다. 이 스크롤 바를 위로 올리면 바탕화면 선택하고 바탕화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이름은 그대로 저장하셔도 괜찮죠. 친환경 운동을 위한 약속하고 저장 누릅니다. 자, 해결되셨을까요? 자, 혹시 해결이 안 됐다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장 다시 하겠습니다.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자, 그러면 컴퓨터가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 자,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때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때 내가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자, 여기에 스크롤 바를 맨 위로 올리거나 제가 올리는 거 보이시죠?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위에 스크롤 바 이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 부분을 클릭해서 올라가거나 이 스크롤 바를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 바탕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께서 컴퓨터를 켜셨을 때 보이는 바탕화면에다 이 파일을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파일 이름은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제가 바탕화면을 찾으려고 네, 계속 스크롤바를 올렸는데 네. 즐겨찾기 밑에 뭐가 나오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거가 나오고 바탕화면이라는 이게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이게 나오고 바탕화면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없으세요? 네. 선생님 여기에 내 PC는 있나요? 왼쪽에 내 PC? 네네네네네. 내 PC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 지금 하다가 뭘 눌렀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 아,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럼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 PC에 들어가면. 네, 내 PC에 들어가면 걔가 이렇게 바탕화면이 오른쪽에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아, 이렇게 내 PC를 오른쪽에. 누르면 네. 네네네. 그러면 그때 더블 클릭을 해서 네. 그러면 위에 상단에 얘가 바탕화면이라고 여기서 표시를 해줘요. 여기서 이거 네, 위에 네. 돼요. 아, 그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 아, 그리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네네네. 네네. 네. 자,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친환경 운전을 위한 약속이라고 해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엔 잠깐만요, 선생님. 숨었니?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자, 잠깐만요, 선생님. 주석이 어디 갔나? 자, 주석. 자, 여기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만들었습니다. 이거 글상자에 대해서 크기 조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크기 조절 좀 해볼게요, 선생님. 자, 배웠으니까 크기 조절, 조절점에서 글상자를 크기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선에다 갖다 놨을 때만 마우스 모양이 더하기 화살표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안에다 갖다 놓으면 그 마우스의 포인터 모양이 I자가 돼요. I자가 나올 때는 여기 I자 보이시죠? 클릭하면 글자를 쓰거나 글자를 수정하겠다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갖다 놓을 때는 이렇게 더하기 화살표가 나오면 그때는 클릭하면 이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절점에다 갖다 놨을 때는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죠. 이때는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구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경계선에다 놓고 이렇게 저는 이쪽에다가 한번 선생님.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네. 질문을 할게요. 네네. 내 PC에 들어가고서 클릭을 하니까 네. 그 바탕화면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할 때, 찾아보기를 할 때, 예. 자, 찾아보기를 했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왼쪽에는 혹시 이쪽 왼쪽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3D 선생님? 객체, 다운로드, 문서, 음악, 사진, 동영상, 디스켓? 그다음 밑으로는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밑으로. 네, 밑으로 내리면 로컬 디스크. 예, 로컬 디스크 해서 나오죠. 네, 로컬 디스크는 나와요. 로컬 디스크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얘가 자, 경로가 경로를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거까지 찾아가려면 힘드시고 로컬 디스크 밑에 선생님 네.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로 나오나요, 네, 선생님? 네. C 드라이브로 나와요. C로 나오죠. 네. 거기서 찾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자, 네. 일단 내 PC는 있나요, 선생님? 내 PC? 네. 내 PC PC는 한번 있어요. 눌러보세요. 네, 눌렀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3D 객체, 다운로드, 동영상 하고 바탕화면 없나요? 이렇게? 예, 바탕화면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네. 문서에다 그냥 저장하세요. 문서. 근데 네. 파일 형식이 지금 네. 내가 연습 파워포인트 3월 이렇게 해갖고 저기 그 바탕화면에 꺼내 놓으려고 이거를 네. 했는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와요. 네, 맞아요, 선생님. 이거는 파워포인트 거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저기 뭐 PPTX인가 그걸로 선생님 거는 저장이 되지 않았나요? 그게 선생님 여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네, 파일 네. 형식이 이걸로 네, 네.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형식이 네. PPTX라는 의미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얘는 네. 지워주고 제가 PPTX를 이렇게 지워주고 이 파일 이름만 써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는 나는 왜 이게 네. 저기 바탕화면이라는 글귀 자체가 없어. 그래갖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은 네. 문서에다 저장을 하세요. 문서는 문서에다가. 보이시죠? 네, 네. 문서에다가 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놓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알았습니다. 저도 문서에다도 일단 저장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얘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 밑에다 도형을 우리가 한번 배운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삽입합니다. 삽입. 그리고 도형에 어떤 도형을 선택을 해볼까요? 한번 도형 중에서 한번 화살표 있는 모양인 대로 가보겠습니다. 블록 화살표라고 보이시죠? 여기 블록 화살표. 거기에서 이 도형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오각형 모양의 도형입니다. 자, 걔를 선택을 하고 오각형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 저처럼. 자, 이렇게 한 요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네, 요 정도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게 몇 번째죠? 오각형이 어디에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에 얘입니다, 선생님. 얘. 네, 요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선생님? 네. 네네.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 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 여기 도형 자체에 글이 들어가요, 그냥. 경제. 만약에 글이 안 들어간다.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다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잠깐만요. 텍스트 편집이라고 보이시죠, 선생님? 네. 텍스트 편집. 걔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럼 커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글자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자,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 편집 들어가셔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커서가 반짝거리면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나 글꼴이나 이런 건 선생님들 마음대로 한번 바꿔볼 겁니다. 또 모두 바꿔야 돼요. 도형에 대해서 색상이나 채우기나 모양이나 효과를 다 바꿔볼 거예요. 자, 먼저 글자부터 바꿀게요. 자, 글자는 물론 네. 선생님, 그 화살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한다? 그게 경제 뭐라고 했는데 뭐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걸 다시 해놨는데 해볼게요,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아니 저기 화살표까지 길게 해놨어요. 그리셨죠? 그런데 네. 예, 그런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안 나오니까 제가 찾는 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네네. 글자가 그냥 바로 써지긴 해요, 선생님이 도형이요. 자,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그냥. 네. 그냥 써고요. 네. 얘를 커서를 요 클릭을 하시고 그냥 예.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글자가 써질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클릭하고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요.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 이렇게. 그런데 안 되는데. 안 되세요? 네. 그냥 커서 없어도 써보세요, 선생님. 선택만 그냥? 하고. 선택만 하고. 도형만 선택하고 그냥 입력을 합니다. 도형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도형을 클릭해 놓고 글자를 쓰시라고요. 클릭은 해놨는데. 그리고 그냥 경자를 써보세요. 안 들어가나요? 나와요. 나오죠, 네, 선생님? 플러스 그 화살표만 나와. 안 나온다고. 플러스 화살표가 이게- 나오면 저기 ESC 키로 플러스를 해제하세요. ESC 예. 키로. 그리고 클릭을 하고 다시 글자를 써보십니다. 네. 되시나요, 선생님? 예. 네. 자, 글자를 다 쓰시고요.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 쓰시고 난 다음에 경계선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지금 얘가 다 선택이 됐어요. 그때 홈에서 글꼴 크기 선생님들께서 보기 좋게 조절을 합니다. 제가 얘를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글꼴 마음에 드는 글꼴로 바꿉니다. 얘도 자, 원하는 글꼴을 선택해 주세요. 자, 저는 궁서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궁서체 안 어울릴까요, 여기에? 자, 어울리는 걸로, 좀 더 다른 걸로. 자, 저는 선생님 그냥 앞에서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크리스탈체로 한번 해봤습니다. 크기, 글자 크기 적당하게 보시면서 자, 이렇게 적당하게 합니다. 자, 글자색은 흰색으로 해도 되고 빨강색으로 해도 되고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선생님? 노란색. 자, 글자색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는 네. 이 도형에 들어가서 이제 파란 기둥을 가져와서 놓기는 했는데 글씨를 쓰려고 커서를 놓으면 커서 놓지 마시고요, 선생님. 네. 얘만 선택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경계선에서 얘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글자를 써보세요. 커서 놓지 마시고. 경계선에서 그냥 클릭해서 조절점이 나오면 그냥 키보드에서 그냥 바로 써보세요. 그냥 조절점 나온 상태에서 클릭해요? 네네. 조절점이 나오면 그냥 쓰시라고요, 글자를. 네네. 글자 나오나요, 선생님? 글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오시면? 글자가 나오는데 네. 바깥으로 나와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글씨가. 글씨가 이쪽 밖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렇게 조절점 안에 그 하얀 바탕에 얘를 선생님 도형을 네. 클릭을 하시고요. 도형 클릭하시고요. 네. 자, 경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잘 아, 안 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네.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어요. 텍스트 편집. 네, 텍스트 예. 편집. 예, 걔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글자를 한번 그냥 써보세요, 선생님. 키보드에서. 네. 되나요, 선생님? 안 돼, 글씨가.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다시요. 자, 안 되시는 선생님들 다시 연습합니다. 자, 먼저 얘 클릭해서 지우세요, 선생님. 클릭,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도형을 지웁니다. 자, 도형을 우리 선생님들도 다시 해봅니다.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웁니다. 지우셨나요? 네. 다시 합니다. 자, 삽입, 도형. 자,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따라 하세요. 아까처럼 블록 화살표 똑같은 거 오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됐다면 얘가 마우스가 더하기 모양이 나와요. 그쵸? 더하기는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그립니다. 일단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셨나요, 선생님? 네. 네. 그러면 마우스를 띄고요. 마우스 그냥 놓고 저 네. 조절점 나왔어요, 선생님. 그 네. 상태에서 키보드에다 손 올려놓고 그냥 네. 바로 글자를 씁니다.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 그냥 써지죠, 선생님. 예. 네. 네, 얘가- 써져요. 네. 그러니까 얘가 도형이 선택이 돼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우스를 별도로 그 안에다가 클릭 안 하시고 그냥 쓰시면 써져요. 얘는요. 네. 네. 자, 이렇게 됐다면 경계선을 다시 클릭, 요 경계선을 클릭을 하면 조절점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있죠. 이 도형 전체를 선택하니까 지금부터 명령 주는 거는 이 도형 자체에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홈에 가서 자, 글꼴 크기 색상 선택합니다. 다시. 자, 글꼴을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하고 글자 크기 원하는 대로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적당하게 지금 자, 이 저기 경제 속도를 한 상태에서요. 네, 지금 조절점이 그냥 글씨 쓰다 있는 말 상태에서 글씨 쓰다 마셨어요, 선생님? 네, 그런 네. 경제 속도까지 쓰셨다면 속도 있는 곳에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아. 들어가죠, 선생님?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어서 쓰시면 돼요. 글씨를 다 쓰시면 빈 곳에서 클릭하고 다시 경계선에서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이거를 텍스트를 또 다시 해야 되나? 지우려고 했더니. 지우려면 클릭하고 여기 글자 안에다가 클릭하고 백스페이스를 지우시거나 딜리트를 지우시고 글자 다시 쓰시면 돼요. 커서가 없어져. 있으시면. 다시 다 쓰세요, 없어져. 선생님. 괜찮아요. 커서 아니, 클릭하고 날라가 버렸어. 다시 해보세요. 천천히.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그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 글자를 쓰고 엔터를 네. 누르면 그 글씨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화살표 위쪽으로. 그렇죠. 여기서는 엔터하면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네네, 좀 위로 올라가요. 네. 예, 그러면 커서가 여기 밑에 준자 앞에 있다면 백스페이스 키로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커서를 이 첫 줄의 끝에다가 놓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선생님, 그 두 줄이 네. 된다는 게 아니고 한 그러면요? 줄로 이렇게 한 줄로 글자 자체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 네. 한 줄로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글자 자체가 화살표 그러셨다는 위쪽에 거예요? 붙어버려요. 네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그렇지. 위쪽으로 화살표 위쪽으로 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네.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네, 네. 끝까지. 네. 예, 엔터를 누르시니까 한 줄이 삽입이 돼서 그러신 거니까 내리는 방법. 준수하기 뒤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네네. 지우는 엔터 친 걸 지우는 키가 딜리트죠, 선생님. 뒷글자 네네. 지우는 딜리트를 계속 그렇지, 눌러보세요. 그렇지. 네네, 됐습니다, 선생님. 되셨지?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세요. 네. 맞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면 글자 색도 저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자, 노랑으로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얘 도형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제 글자에 대한 거는 됐는데 도형을 꾸미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도형 꾸민 걸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을 누릅니다. 여기 만약에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리기 도구 서식 했을 때 얘가 도형 채우기, 윤곽선, 도형호과 이게 안 나온다. 그러실 때는 이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메뉴 나오면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메뉴나 여기서 나오는 메뉴나 똑같으니까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관계없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배경을 바꾸는 거는 채우기였잖아요. 채우기. 자,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자, 먼저 녹색으로 한번 이렇게 녹색으로 해볼까요? 좀 진한 녹색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색을 채웠어요. 그죠? 자, 다음에 선을 좀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굵기를 조절해 볼까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을 선택하고
자, 두께 있죠, 두께. 두께를 약간 굵게 하기 위해서 한 2포인트 한번 줘볼까요? 2와 4분의 1포인트라고 나온 거 있죠? 걔를 줘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선이 들어갔어요. 근데 선색도 나는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형 윤곽선에서 선색도 이거 지금 선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선색을 여기서 내가 빨강을 하겠다. 그럼 빨강. 파랑을 하겠다. 그럼 파랑. 보라색을 하겠다. 보라. 노랑을 하겠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선생님 얘를 빨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해봤어요. 자, 배경색도 넣어봤고 선색도 넣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도 효과를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럼 도형 효과로 가서 우리 그림자만 한번 줘볼까요? 자, 그림자를 어떤 걸로 줘볼까요? 요 밑에 있는 아무거나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걸로 그림자를 한번 줘보세요. 저는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얘 그림자를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입체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네, 저기 선색 이렇게 넣는 거. 네, 거기서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한번. 네, 네. 예, 선택을 하고 네. 도형 윤곽선에서 도형 윤곽선이 삽입에 있나요? 이거 맨 위에 선생님 얘를 도형을 선택을 하면 도형 서식이 있고, 도형 윤곽선. 그렇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네. 여기 있죠, 선생님. 여기 보이시나요? 도형 윤곽선. 네. 여기요. 도형 윤곽선 보이시나요? 네네, 혹시? 네네.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이게 배터리가 다 돼서 제가 이거 선을 좀 연결 좀 할게요. 좀 흐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도형 윤곽선 거기서 선색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네, 네. 네. 자, 잠깐만요, 선생님. 노트북을 충전을 했는데 지금 저는요 아까처럼 제가 전원을 우클릭 꽂았습니다. 해갖고 막 찾으니까 그런 도형 윤곽선이라든지 도형 효과라든지 하려고 하면 저는 막 찾아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선에서, 여기 선이 있죠. 그쵸, 선생님? 여기 네. 선에서 실선 선택하고, 네. 여기서 색깔을 선택하면 네.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요. 그죠? 네. 그리고 선의 두께는 요 밑에 보면 선생님 거는 선의 두께가 여기, 얘는 겹선, 투명도, 너비네요, 너비를 조절해야 되네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예. 선생님하고 좀 달라갖고 막 그렇죠. 메뉴가 좀 틀려요. 자, 그래서 이런 메뉴 두 개가 있으면 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맞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네, 저는 이제 경제 속도 줄이기를 다 썼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글씨를 좀 크게 한다든지 뭐 글씨 색을 글을 넣는 딸 때요. 네, 다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예, 선생님이 이 상자를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상자를. 이제 도형을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하셨나요? 도형이요? 네, 도형을 경계선에서 어떻게 도형이 나와요? 어디를 쳐야 도형이 나와요? 삽입에? 아니요, 선생님 이거 그리셨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요, 선생님. 네, 요걸 그거. 도형이라 그래요. 요걸. 네, 예, 얘를 클릭하시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경계선에서 클릭하셨나요? 예. 예, 그럼 조절점 나왔어요, 선생님? 좀 나오게 하면 되나요? 네, 조절점 나온 게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아, 이렇게. 그러면 얘를 도형 서식을 찾아요? 여기서 홈에서 홈에서 글꼴에서 자, 홈 메뉴에서 글꼴 그룹에서 여기서 글꼴을 바꾸고 여기서 글자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선택을 하셨어요. 글꼴 나왔네요. 글꼴. 네, 글꼴 있는 데서 네. 여기서 글꼴 선생님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갖다가 선택해 보세요. 네. 뭐 궁서체도 좋고 아닌데 이거 글꼴에 색이 있어가지고 걸치니까 또 색깔이 나오네. 색깔은 요거죠, 선생님. 글자 색이죠. 그럼 글꼴이라고 지금 메뉴 보세요, 선생님. 얘를 선택하고 여기 메뉴에 글꼴 메뉴 보이시죠? 글꼴. 여기 없나요, 선생님? 글꼴 메뉴가 이렇게? 거기 안 나와요 저는. 홈 눌러보세요, 선생님. 홈을 눌러봐야 되겠네. 네, 홈 메뉴에 있어요. 홈을 눌러보니까 나오네요. 네, 홈 메뉴에서 글꼴 그룹에서 여기서 글꼴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글꼴을, 그 다음에 크기, 글자 크기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색상도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네. 글꼴, 크기, 색상. 색은 옆에 있는 거요. 어떤 거예요, 선생님? 색은 그렇죠. 색은 요거죠. 그죠? 요거죠. 네. 글자 색은 네. 요걸로. 잘하셨나요? 예. 네, 되셨어요.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지금 제가 채우기를 선택을 하면 채우기는 여기 도형에 대한 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무조건 색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색깔로 좀 바꿔봤어요. 근데 녹색으로 한번 했었으니까 녹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윤곽선은 이 도형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도형에 선색을 만든다든가 선의 굵기를 한다든가 할 때니까 여기서 제가 선의 색깔이 나 이 색깔로 할래? 그럼 이 색이 되는 거고 이 색으로 할래? 그럼 이 색. 자, 원하는 대로 색이 되겠죠. 이렇게 색을 하고 그 다음에 두께도 너무 얇어. 그러면 여기 두께로 가는 거고 자, 두께로 2포인트 하면 얘가 2포인트만큼 굵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모양이 여기가 없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처럼 없으신 선생님은 도형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도형 서식으로 가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때 페인트 통해서 얘는 채우기 메뉴예요. 얘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 메뉴, 위에 있는 이 메뉴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골라서 하시는 거고 선은 얘가 선 모양이 윤곽선이에요. 도형 윤곽선.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효과는 지금 여기 이거 효과 있죠. 효과는 이 오른쪽 메뉴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 얘를 선택해야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했을 때 효과가 그림자는 여기서 선택. 요게 그림자 모양 뭐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도형은 이렇게 꾸미는 건데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 요 옆에다 갖다가 끌어다가 놓고 도형을 앞에다가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트를 또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저랑 같이요. 자, 하트 도형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삽입에서 삽입. 자,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 자, 삽입. 그 다음에 도형. 아까 네, 그 선에 우클릭해서 네. 선 에 있었을 때 거기 선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색상만 지정해 주는 거지 뭐 너비라든지 겹선 종류, 대시 종류, 뭐 연결점 종류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는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그 선만 하는 거예요. 선 색깔만 지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건 선생님이 손 이거는 원하면 하시는 거예요. 원하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선생님. 제가 얘 선이잖아요. 여기 선 보이시죠, 선생님? 지금 메뉴? 그죠? 네, 오른쪽에 메뉴 보이시죠? 안 어떤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 제 화면 안 보이세요? 여기 네. 오른쪽에. 요거 선 안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끌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선 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선이라는 메뉴 보이시나요, 선생님? 네, 이제 네. 보여요. 선생님 여기 네. 우측에 그 오른쪽에 잘 까맣게 안 보이세요? 있어서. 까만 것 때문에 안 보이세요? 네. 네, 거기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네요. 이쪽으로 끌어다 드릴 걸. 자, 그러면 선에 보면 선생님, 실선을 선택했을 때 여기 네. 선에 색깔 나오죠? 네, 이제 네. 색깔 요거 보세요, 선생님. 노랑을 네. 하면 여기 얘 노란색으로 변하죠? 네, 색깔. 네. 그다음에 요 너비는 여기 얘가 두께예요, 선생님. 이렇게 올리면 이거 두꺼워지죠, 점점. 그죠? 요거는 내리면 점점 가늘어져요. 얘가 두께예요. 그다음에 겹선은 이 선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로 하겠느냐, 또는 겹선으로 이런 종류로 하겠느냐. 선의 종류가 바뀌죠. 그런 네. 거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내가 그리고 효과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효과는 요거죠, 선생님. 요 위에. 아, 얘가 효과예요. 요거를. 얘는 채우기에서는 채우기하고 선만 나와 있고, 효과는 요 도형을 눌렀을 때 그림자 효과 있고, 반사 효과 있고, 네온 효과 있고, 이 밑에 있죠, 선생님. 그죠? 네. 여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 얘가 버전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이 다 틀리니까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여기 효과에다 딱 찍으면 효과라고 글씨가 나오면은 그게 효과인 줄 그쵸. 알았을 텐데 그게 예.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네. 잘 갖다 두면은 나와요. 선생님 마우스 포인트를 잘 갖다 둬야 돼요.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네네. 빨리빨리 해갖고 그래 안 나왔나 봐요. 네, 막 마우스. 빨리 하면 안 나오죠. 이렇게. 네, 그죠? 이렇게 살살. 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우리는 하트를 갖고 오겠습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하트, 기본 도형에 하트 있어요. 기본 도형에 하트 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려주실 거예요. 자, 하트를 선택. 저는 다시 한번 선택. 그리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한 드래그 이 정도 할게요. 이렇게. 자,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이더라도 색이 일단 없는 거죠. 지정을 안 해놓은 거죠. 네, 그냥 기본 색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숫자 1 써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1 입력합니다. 그럼 1 들어간다 그랬어요.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냥 도형의 글자가 바로 써져요. 그냥 쓰시면. 자, 숫자 1 쓰셨을까요? 자, 네. 쓰셨으면 네. 자, 아까처럼 글자부터 꾸밉니다. 항상 경계선에다가 그냥 클릭을 하고 자, 마우스를 경계선에 클릭을 해서 그냥 경계선으로 얘 도형만 선택하게 하고 자, 먼저 홈메뉴에서 글꼴 그룹에서 요 홈메뉴예요. 홈메뉴에서 글꼴 그룹에서 선생님 마음대로 글꼴 크기 색상 지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 저도 글꼴부터 이제 글꼴. 자, 글꼴. 저는 이번에는 한번 얘를 조금 진한 걸로 하기 위해서 진한 채로 글자가 좀 굵은 채로 한번 선택해 보고 싶어요. 견고딕을 했어요. 저는 견고딕. 글자 크기 조금 더 크게, 좀 진하게 한번 이렇게 1 크게 해봤어요. 한 32나 이 정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가가가가 이런 부분이 있죠. 속성. 여기도 가를 맨 앞에 굵게를 눌러주면 더 진해지겠죠. 이렇게. 또는 그림자체에 얘까지 넣어주겠다. 그런 그림자까지 들어가요. 자, 선생님 맘대로 지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글자색 흰색으로 해도 되고 원하는 색으로 해도 되고 하는데 흰색으로 그냥 놔둘까요? 글자색은 이렇게 놔둘게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번에는 도형의 색상과 선과 효과를 또 한번 얘처럼 잠깐만요, 선생님. 네. 1번 그거를 굵게 하려고 그러는데 굵게는 글자 어. 썼으면은 글자 크기하고 요 가를 눌러주시면 되죠, 선생님. 요거 하고 요거 눌러주면은 얘는 굵게 하고 잠깐 다시 한번 네. 앞에 가하고 요 가하고 그림자가 있으면 텍스트 그림자 있으면 누르시고 네. 없으시면 안 누르시면 돼요,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저는 이 하트가 밑에 있어서 그 옆으로 좀 옮기려고 괜찮아요, 선생님. 옮기시려면 그냥 하트를 클릭하고 끌고 가시면 됩니다. 드래그로. 자, 선생님 밑에 있다면 됐다. 마우스를 하트 안에다가 놓고 클릭해서 드래그 합니다. 한 번만 그 얘기하면 돼요? 네. 선택 클릭해서 끌고 뛰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 돼요, 선생님. 되시나요? 이렇게? 끌고 가주세요, 선생님. 네, 네, 왔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색상, 전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 보라색으로 한번 한다 그러면 서식에서 그리기 도구, 얘가 선택하면 그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자, 도형 채우기죠. 색깔은 네. 색깔 보라색 한번 선택해 봅니다. 이렇게 보라색. 이쁘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냥 선은 그대로 하지 말고 선 없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윤곽선, 도형 윤곽선 없음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윤곽선 없음은 선을 없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선에서 선 없음 선택하시면 돼요. 자, 메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럼 선이 없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네. 그게 어디 얘 있죠?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아. 없음.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합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얘를 누르면 선의 색깔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효과도 넣습니다. 아까처럼. 자, 도용효과, 거기에서 도용효과에서 네온으로 넣어볼까요? 네온에서 아무거나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네온으로 넣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도용서식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네온이네요. 여기 네온에서 여기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택하시고 여기서 네모에서 선택을 해서 이거 부드러운 가장자리네요. 네온 위에가 네온이네요. 네온 선택하고 여기서 네온 모양을 선택하시면 나오죠. 지금 부드러운 그게 막 움직이면 좋겠어. 하트가. 요거요, 선생님. 그 움직이는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움직이게 할 네. 거예요. 네. 부드러운 가슴찌개. 그런 게 없고요. 네. 네온 변형해서 네온 뭐 주황 강조색. 그러면 그런 거 하세요, 선생님. 메뉴에 나와 있는 대로. 네네. 네. 그게 버전이 다 틀려가지고 메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자, 일단 만들었어요. 이거 선생님 나중에 불퉁불퉁 이거 굴러가기도 만들고 할 거예요. 저는 자, 그 보라색 그거 배경 채우기가 안 돼 있고 하얀색으로 아까 선 없음하고 뭐 저거 배경 없다고 그래가지고. 되셨더니요. 네. 선생님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이 선택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 네, 단색을 그렇죠. 선택을 해서 색깔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채우기는 요 배경을 하는 거니까 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선만. 네. 없고 네. 채우기 없으면 채우기는 보라색. 보라색. 네, 보라색을 하셔야죠. 없음을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빠지고 안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지금 제목 도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제목을 도형을 만드는데 얘 똑같은 거를 밑에다 똑같이 두 줄을 만들어가지고 글자만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은 선생님 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을게요. 요렇게 저처럼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그리고 살짝 돌려볼까요? 저 이거 돌리는 거 여기서 돌리는 거죠. 요걸로 살짝 마우스 이렇게 생겼을 때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살짝 돌려보세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클릭하고 이동하고 끌고 드래그로 자, 끌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위에 회전하는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맞춰보세요. 다 되면 빈 곳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 보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저는 다 됐는데요. 네네. 경제 속도 이런 거 친환경 운전을 위한 그 밑에 줄에 항상 빨간 선이 따라다녀요. 밑에. 아, 그건 글씨 괜찮아요, 줄에 선생님. 그건 괜찮아요. 그 왜 그러냐면 경제 그런지 속도를 몰라서. 준수하기를 여기서 네. 얘가 띄어쓰기라든가 또는 아, 철자법이 틀렸다고 얘가 자기가 알려주는 거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얘를 하나의 그림으로 묶기 위해서 마우스를 여기 일자 위쪽 이쪽에다가 한번 놔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이거 안 되나요? 잠깐만요, 선생님.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네모 안에 얘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세요. 자, 다시요, 선생님. 자, 마우스를 이쪽에다가 놓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드래그 할 거냐면, 보세요, 선생님. 자, 마우스를 제가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드래그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네모로 얘가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다 포함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화살표 있는 곳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네모로 얘를 다 포함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띄세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됐어요. 네. 다 선택이 됐다면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여기 도형이 있는 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그룹화라고 있습니다. 그룹화. 그리고 그룹 클릭합니다. 아니에요. 잠깐만. 전 여기에 뭐가 나와갖고 다시. 다시 하세요, 선생님. 자, 다시 한번.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블럭을 잡아서 전체가 선택되게 하고 마우스를 블럭 위에다가 여기 그림이나 도형이 있는 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그룹화라는 메뉴가 나오면 그룹을 클릭합니다. 선생님, 저는 뭐 여기로 이동, 자꾸 여기에 지워지는 복사, 취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아, 그거 선생님, 이게 네, 어떻게 이게 잘못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안 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클릭. 다시. 얘 하나 클릭. 클릭하면은 또 저거 선택해 놓은 게 다 네, 없어지는 괜찮아요, 선생님. 이렇게 해보세요. 지워지는데. 그 선택이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클릭 일단 해보세요, 선생님. 네. 클릭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두 개 아까 이렇게 선택한 네. 거랑 똑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선생님께서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거하고 여기서 누른 거하고 틀려요, 선생님. 그래서 어디? 자, 반드시 도형 위에서, 도형 경계선이나 이런 점 위에서 네. 거기서 오른쪽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럼 메뉴가 그룹화라는 게 나와요. 도형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야 돼요. 네,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됐어요. 되죠? 네. 그때 네. 그룹을 누릅니다. 네. 그룹화해서 그룹. 그러면 얘가 하나가 돼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하나로. 그룹이요? 잠깐만요. 그룹을 누릅니다. 그룹이 있었어요. 다시요. 안 보이는데.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그룹. 자, 제가 풀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해제 할게요. 다시 합니다. 자, 전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도형 위에다가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그리고 그룹화. 거기 지금 제가 그룹화가 지금 없어서. 그룹화가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도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로 이동, 여기로 복사, 뭐 취소 이런 것이. 그게 선생님 그게 다 마우스를 다른 곳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반드시 도형 위에서 하셔야 돼요. 오른쪽 버튼을.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합니다. 자, 전체를 블록을 정해서 전체가 선택이 됐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다 선택이 돼야 돼요.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도형이 선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 그리고 마우스 도형이 그 경제 속도 준수하기 거기 그 안에다가 놓고 우클릭 했거든요. 여기 경계선에다 놓고 해보세요, 선생님. 경계선에. 아. 경계선에다 놓으면 여기로 이동, 여기에 복사, 취소가 또 나오네. 그러세요, 선생님? 네. 왜 그럴까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만요. 이렇게 벌써 그룹하신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놓고 여기라는 말이 어디가 나올까요? 어떻게 쓸 때 나올까요? 저기다가 했는데 경계선에다 놓고 했는데 두 개가 지금 잠깐만요. 혹시 선생님 두 개가 선택이 되신 게 맞으세요? 잠깐만요. 그룹화 하나 해제하고. 누르고 Shift 누르고 또 하나 클릭해갖고 두 개가 지금 저기 됐어, 선택이 됐어요. 해갖고 네. 그 경계선에다가 경제 속도 그 경계선에다가 우클릭 하면 그룹화. 여기에 이동, 여기에 복사, 취소만 나와요. 그것만 나오세요. 일단 선택은 두 개가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럼. 네, 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네. 지금 이제 카톡으로 사진 또 보냈었어요. 아까는 또 제가 중간에 했었을 때 거기에 그룹이라는 게 없어서 지금 카톡에 보낸 것처럼. 그러면 선생님 메뉴에 그리기 도구 나오죠? 메뉴에. 네. 거기에서 오른쪽 끝에 여기 그룹화라는 정렬이라는 그룹에 그룹화라고 보이세요? 혹시? 그리기에 서식에 오른쪽 끝에 그룹화. 잠깐만, 서식에 그룹화. 정렬 그룹에 아니요, 없는 그리기에 이거 저거 선택을 해놓으니까 도형 서식에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데 해가 거기에 있는 그게 메뉴가 되게 네. 없어요. 메뉴가 도구, 펜, 스텐실 변환까지만 있어요. 이상하네요. 선생님 거 한번 볼게요. 자, 근데 모든 파워포인트가 이 메뉴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거 카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요? 이건 아니고 아까 거고 다시 보내주신 거. 자, 이해 말씀이신가요? 이건 선생님께서 화면을 조금 크게 하면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거예요. 아, 선생님 거고요. 지금 다른 다시 선생님. 보냈어요. 지금요. 지금 또 보내셨나요? 네. 경계 속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 도형 서식에 그리기도 잠깐요. 지금 선생님께 이게 메뉴가 파워포인트 같지 않은데요? 약간 이게, 그리기라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네. 이게 버전이 높은 건가요, 선생님? 저 버전이 아닌데요? 네오 버전이 선생님. 아닌데요? 네. 선생님 그거 저랑 똑같은데 버전이 좀 높은 거예요. 예, 그쵸? 네오 버전이 네네. 그리고 그 아니에요. 옆에 보면 우측에 도형 서식이라고 빨간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네요, 선생님. 이거 도용서식 이걸 누르셔야 네네. 되는데. 네네. 클릭을 이걸 하라고? 누르셔야 돼요. 아, 선생님, 이게 버전이 좀 도구에- 높아서 그래요. 네, 얘를 선택을 하셔야죠, 선생님. 그리기 도구의 도용서식. 항상. 클릭하니까 네. 도메뉴가 많이 있네요. 그죠, 아, 선생님 있죠? 네. 이거 버전 높은 거예요, 선생님. 보니까. 그죠? 네오 버전이 아니에요. 네, 제가 2020 버전이 없어서 이걸 또 처음 봤는데, 이건 높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버전이 도용, 이름이 도메뉴. 이렇게 틀리게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메뉴가 도용 서식이에요, 얘는. 자, 여기는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또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2016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2016 버전을 왜 갖고 있느냐면, 이제 ITQ 시험이 2016이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지금 수업을 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룹화라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룹화 있나요? 우클릭해라 이거죠? 우클릭 안 하셔도 위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자, 얘를 전체를 선택을 했을 때 위에 네. 서식에 도용 서식 누르시면 오른쪽에 정렬이라는 부분 비슷한 곳에 보시면 여기에 그룹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룹화. 있어요. 그럼 그룹을 하시면 돼요. 그룹. 아, 되셨나요, 선생님? 네네. 아이고, 이제 해결됐어요. 이제 해결됐고요. 어, 네. 자, 그러면 얘를 옮겨보세요. 이렇게 옮겨보면 하나로 묶여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글자만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왼쪽에 CTRL 키라고 키보드 있죠, 선생님. 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요 밑에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자, 마우스 지금 보이나요? 위치? 자, 이거 확대하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없어져가지고 요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여기다 위치해 보세요. 여기다가 경계선, 아무데나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때 마우스의 모양이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더하기 화살표로 나와요. 그죠? 그때 컨트롤 키는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밑으로 드래그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띄워보세요. 컨트롤 키는 그대로 누르신 상태에서요. 선생님 다시 한번요. 다시요.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릅니다. CTRL 키 왼쪽에 있는 CTRL 키. 그리고 마우스 잡아서 경계선에 갖다 놓고 컨트롤 키는 띄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띱니다. 아, 2개 됐네. 네, 2개 되죠. 이렇게 해서 네. 드래그 띄었어요. 또 선택된 거를 클릭해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또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럼 3개가 됐어요. 그죠? 복사 너무 쉽죠? 이렇게. 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끌어서 얘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끌어서. 자, 경계선에서 보통 하세요. 할 때는 항상 거의 경계선을 선택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저처럼 배치해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지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딜리트만 누르시면 돼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자로 바꿉니다. 커서 여기다가 놓고 커서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선생님? 지우는 거 왜냐면 다시 저기- 할까요? 저기 컨트롤을 손가락에서 떼면 컨트롤은 띄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아니 다 다시. 내리고 나서 드래그 내리고 하고 나서 나서 드래그하고 나서 마우스 왼쪽 버튼만 띄세요. 컨트롤 끈을 아직 띄지 마시고. 네,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다시 합니다. 되나요, 선생님? 자, 딜리트로 지웁니다. 제가 필요 없는 건. 자, 딜리트 지웠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는 컨트롤 키는 띄지 않고 마우스 왼쪽만
마우스를 경계선에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하고 컨트롤 네. 키는 띄지 않고 왼쪽 버튼만 살짝 띱니다. 그러면 네. 얘가 돼요.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됐을 때만 띱니다, 선생님. 되시나요? 네. 네, 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거를 다시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드래그해서 왼쪽 버튼만 띄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그때 컨트롤 키를 띱니다. 네. 네. 내가 너무 빨리 뛰었구나. 네, 빨리 뛰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숫자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2자로 바꿉니다, 선생님. 요거 딜리트로 지우시고 숫자 2. 자, 얘는 클릭하고 딜리트로 지우시고 숫자 3 이렇게. 그리고 얘를 바꿉니다. 경제 속도 여기 커서 여기다 놓고 딜리트를 다 지우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이게 전체가 지워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얘가 전체가 다 지우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 숫자 2를 하려고 네. 딜리트를 눌렀는데 전체가 다 도형이 다 그러면 지워져 버렸어요. 나는 선생님, 하트만 요거 누르세요. 없어졌어. 얘 누르세요. 이거 되돌리기. 되돌리기. 왼쪽 상단에 되돌리기 눌러보세요. 찾으셨어요, 선생님? 왼쪽 상단에 되돌리기. 네네네. 예, 그럼 다시 나타나죠? 네네. 예, 그때 자 얘를 쓰려 그러면 마우스를 3자에다 갖다 놓으면 3자를 2자에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I자가 될 때 클릭하시고 하셔야 돼요. I자. 글자 뒤에다. 글자 앞이나 글자 뒤에다 아무 데나 놓으시고 네. I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 클릭 그리고 네. 지우시고 쓰시면 돼요. 딜리트를 지우고.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백스페이스를 하셔야겠죠. 커서가 뒤에 있으면은 백스페이스로 앞 글자를 지우고 네, 커서가 됐습니다. 네네. 맞아.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여기도 자 클릭했어요, 선생님. 네. 자, 빈 곳에서 클릭해서 여기가 클릭했을 때 이 도형에다가 글자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는 완전히 지웠을 때는 얘가 글자가 I자가 안 나오지만 글자가 있을 때는 딜리트를 지우고 쓰시면 돼요. 공회전 하지 않기. 그 다음에 밑에 거 클릭하고 지웁니다. 자,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주행 중 에어컨 사용 줄이기. 주행 중 에어컨 사용 줄이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선생님 색상을 나는 여기 도형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자, 네. 자, 일단 이거를 나중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 각각 이제 또 바꾸는 방법 이런 것도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이름으로 저장해놨죠? 그러니까 여기 저장만 누르면 지금 한 걸로 저장이 돼 있어요. 자동 자, X를 닫습니다. 위에 네. 자동 저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거기를 눌러주면 되나요? 네, 선생님 맨 마지막에 항상 작업이 끝나면 이 이름이 있으면 항상 이 저장을 눌러야지 맨 마지막에 작업한 것이 저장이 덮어쓰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항상 작업이 끝나면 요걸로 눌러주셔야지 최종 저장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X를 닫아볼게요, 선생님. X를 닫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파워포인트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다시 실행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행을 하고 이 파워포인트는 거의 대부분 도형을 다루거나 그림을 다루거나 그래요. 그래서 도형을 여기서 잘 다루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도형을 다루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이거 닫기 누르고 자, 여기 새 프레젠테이션 나오죠? 여기서 더블 클릭합니다.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만든 거를 불러와서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일 눌러서 자, 열기 누르시면 되죠. 열기 하시면 최근 저장한 게 여기 나오면 걔를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버전에 따라서는. 만약 최근에 저장한 게 친환경 이거면 이걸 누르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거 내가 어디에다 저장해 놨더라. 이게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찾아보기를 누르는 거죠. 찾아보기 클릭. 찾아보기 클릭하면
컴퓨터가 찍어주세요. 물어봐요. 어디에다가 저장한 파워포인트 문서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바탕화면에다 저장했으니까 바탕화면 눌러가지고 그 문서가 있는지 걔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되고, 또 우리 선생님 바탕화면 없으시다고 하신 선생님은 문서에다가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럼 네, 문서를 선택하고 거기서 아까 저장한 그 파일이 나오면 걔를 선택하고 친환경 운전을 위한 약속이라고 있죠. 걔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오면 얘가 문서를 불러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불러와요. 됐나요, 네. 선생님? 저는 다시 해드릴란가 봐요. 이게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하고 처음 슬라이드 나오는데 더 아, 예 하고 했더니 완전히 이게 덮어져 갖고 그러셨어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 오늘은 이거 연습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 네. 다시 할 거예요. 모형을 네. 몇 차례 여러 가지 이거는 모양이에요. 불러와 갖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불러서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그냥 연습이에요. 또 아시겠죠? 새로운 거 하시겠지. 네, 새로운 거 할 겁니다. 네. 선생님, 네, 이거하고 ITQ, 한글 ITQ 시험부터 도형 똑같아. 도형이요. 도형이 좀 거의 비슷한. 비슷해요, 선생님.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ITQ 시험에서 도형이나 얘나 좀 거의 다루는 게 비슷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도형을 하나 잘 다루면 다른 데서도 이런 건 다 개체이기 때문에 다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도형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자연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은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그래도 어렵진 않죠, 선생님. 천천히 하시면요. 아우,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네, 중간중간 뜬금없는 소리를 해도 네, 이렇게 잘 답변을 해주셔갖고 네. 도움이 많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말씀해 감사해요. 주셔서. 저도요. 네. 저도 감사해요. 아유,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그렇게 그냥 네. 차분하게 정말 끝나고 점심 살게요. 네, 코로나 풀리면요, 선생님. 그죠? 네. 네. 자, 우리 선생님들, 그러면 즐겁게 잘 보내시다가 우리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